안녕하세요.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 오늘은 집합과 명제의 두 번째 영상으로 여집합과 차집합의 설명과 함께 드모르간 법칙을 알면 뭘 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오늘 집합과 명제 두 번째 시간으로 여집합과 차집합 그리고 드모르간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집합은 되게 중요하죠. 어떨 때 쓰냐면 일일이 내가 원하는 집합을 다 구하는 과정이 여러 번이고 복잡할 때 이 여집합을 사용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요거 한번 보시죠. 여집합의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요 이그젬플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이메일 어카운트에 들어오는 모든 메일을 U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정크 메일을 갖다가 다 빼버리면 뭐죠? 이게 이제 인박스로 들어와야 되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하는 메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읽어야 하는 메일은 전체 들어오는 메일에서 이 정크를 빼버린 것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하게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정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박스에 꼭 읽어야 하는 이메일만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집합을 한번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확률 문제에서요, 주사위 두 개를 던져가지고 두 개의 합이 3 이상인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11이 나온 2부터 시작해서 66이 나온 12까지 다양한 숫자의 조합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질문은 3 이상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러면 3일 때, 4일 때, 5일 때, 그래서 쭉 가서 10일 때까지 구해야 되는데 너무 많죠. 그럴 때는 전체가 나오는 확률에서 이 11이 나올 수 있는 확률만 빼주면 됩니다. 그게 뭡니까? 36분의 1이죠. 1에서 36분의 1을 뺀 36분의 35가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3 이상이 나올 수 있는 확률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들은 잘 하지 않지만 여집합의 활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자, 또 다른 여집합의 예는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스포츠라는 이 전체 집합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스포츠예요. 거기서 구기 종목을 갖다가 A라고 하면 여기 바깥은 뭡니까? 공을 쓰지 않은 구기 종목이 아닌 스포츠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수학적 대상,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면 어떤 장점이 있다는 걸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구기 종목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구기 종목에 속해 있는 모든 종목들에게 일률적으로 그 룰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구기 종목 안에서도 또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을 손을 대도 되는 구기 종목이 있고요, 아예 손을 대면 안 되는 구기 종목이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정해놓으면 공에 손을 대도 되는 구기 종목이 가지고 있는 룰들, 그런 것들을 또 일률적으로 다 그 부분집합에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공에 손을 대면 안 되는 스포츠 종류들을 또다시 부분집합으로 묶어서 거기에 적용되는 룰들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집합이라는 것을 왜 A에 C라고 쓰냐면요, 이 C는 영어로 여집합을 컴플리먼트라고 하는데 그 컴플리먼트의 이니셜을 따와서 C를 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차집합이 있습니다. 디퍼런스 셋이라고 하는 이 차집합은요, 빼는 겁니다. 말 그대로 뺀다라는 것이죠. 차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A에서 B를 뺀다는 얘기는요, 이만큼 A가 있는데 거기서 B를 툭 잘라서 버려버리는 거.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요만큼이 남는 게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설명하는, 요 부분이 바로 A에서 B를 뺀 부분인데요,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A라는 영역에서, 즉 이 전체에서 A와 B의 교집합, 이 녀석을 빼도 똑같이 지금 A에서 B를 뺀 차집합 영역이 나오죠. 또 있죠, A와 B의 여집합.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다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가 B가 있습니다. 그럼 B의 여집합은 뭔가요? B의 여집합은 요 B를 제외한, B를 뺀 모든 영역이 됩니다. 그죠? 요게 B의 여집합이에요. 그리고 A는 뭡니까? 그렇죠? A는 요 부분을 말하는 거죠. 요 부분. 근데 이 두 개의 교집합은 뭡니까? 이 영역은 두 영역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하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어딘가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 경우에 A에서 B의 여집합을 빼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영역, 즉 A에서 B를 뺀 차집합의 영역이 나온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차집합과 여집합의 성질을 한번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이용을 해볼게요. U의 여집합은 뭔가요? 이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 바깥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죠. 그리고 이 바깥의 여집합은 당연히 U집합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의 여집합은 얘인데 얘의 여집합은 어딘가요? 여기죠. 그러니까 여집합의 여집합은
원래 집합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이 A와 A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U 전체가 되죠. 얘와 이 영역을 다 색깔을 칠하면 뭐가 됩니까? U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A와 A 여집합의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입니다. A도 될 수 있고 A의 여집합도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스포츠 중에 구기 종목인데 구기 종목이 아닐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죠. 어떤 스포츠가 공을 사용했다 안 사용했다 뭐 그런 놈이 있습니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이다. 그리고 A에서 B를 뺀 것은 A와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좀 아까 바로 위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드모르간 법칙이 되게 중요한데요. 자, 일단 이 드모르간 법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위에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전체 집합이 U고 두 개의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어디죠?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바깥입니다. A와 B의 합집합이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 두 개의 합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A와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이 영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여러분? 예, 그 녀석은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얘를 카피해 가지고요 두 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두 개를 교집합을 찾을 텐데, A의 여집합이 여기고요, B의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얘 둘 쪽에서 공통으로 되어 있는 영역이 보이세요? 그렇죠, 여기죠. 여기만이 이 오른쪽과 왼쪽이 둘 다 가지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실 수 있겠죠. 같은 원리로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A의 여집합은 요거였고요, B의 여집합은 얘예요. 이거를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보이십니까? 이 가운데만 빠진 게 보이세요? 가운데만? 요 영역은 어디에서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합집합은 결국은 A와 B의 교집합, 요 교집합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그려보면 어디를 말하는 거냐 하면 얘가 지금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NU가 45고 NA가 25고 NB가 16일 때 NA와 B의 교집합이 6이다. 그러면 이 녀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죠. 드모르간 법칙을 안다면 바로 얘와 얘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A와 B의 합집합의 개수는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중복되어지는 영역을 한 번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을 응용하시려면 이걸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거 좋지 않습니까? A 좋고 B 좋고 교집합 좋으니까. 그럼 지금 얘를 찾고 있는데 얘가 25고 얘가 16이고 6을 빼면 얼마입니까? 35라는 게 보이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가 45니까 35의 여집합은 뭡니까? 전체에서 35를 빼는 거니까 10명이라는 결론이 나오죠. 아, 그래서 1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제 이 21세기 파스칼이라는 그 사이트가 결국은 그거지 않습니까? 이거 왜 배우냐는 거예요. 왜? 자, 그거를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1학년 30명이 동굴 탐사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물을 점검해 보니까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12명,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8명이었어요. 근데 손전등과 머리전등을 모두 가져오는 학생이 15명일 때 손전등과 머리전등 중에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않은 학생 수를 구하세요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탐사를 가는데 선생님이 준비물로 손전등이나 아니면 머리전등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온 사람 손 들어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손을 드는데, 손전등 안 가져온 친구 손 들으세요 하니까 머리전등을 가져올 수 있고 손전등을 안 가져올 수 있으니까 손을 들죠. 이렇게. 그리고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 손 드세요 하니까 내가 손전등은 가져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머리전등 가져오지 않은 학생 손 드세요 해도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안 가져온 친구 손 드세요 하면 뭐예요? 아, 좀 쭈삣쭈삣하죠. 왜? 잘못한 거잖아요. 동굴 탐사하는데 손전등 안 가져오면 어떡합니까? 아, 그러니까 막 가만히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하면 이 30명의 학생 중에 몇 명의 학생이 둘 다 안 가져왔는지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이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하는 이유예요. 바로 질문했을 때 답을 알 수 없는 경우,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을 찾지 못할 때 우회적으로 알 수 있는 값을 통해서 그 값을 찾을 수 있다. 이게 드모르간 법칙이 대단한 이유입니다. 자, 전체가 30이에요. 자, 요거를 아까 했던 위의 문제처럼 풀어보면 일단 U가 30입니다. 자, 손전등을 가져온 학생, 머리전등을 가지고 온 학생.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손전등을 안 가져온 학생, 얘는 머리전등을 안 가져온 학생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좀 하나씩 써볼게요. 손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 12명, 그리고 머리전등을 가져오지 않은 학생 8명. 됐죠? 지금 물어보는 건 뭐예요? 손전등도 안 가져오고 머리전등도 안 가져온 이 자식들, 죄송합니다, 이 친구들 몇 명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둘 다 가져온 친구 손 드세요 하면 바로 손 들죠. 왜요? 두 개 다 가져온 친구 손 드세요 하면 번쩍 듭니다. 나 선생님 이렇게 준비성이 철저한 학생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게 몇 명이에요? 15명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좀 아까 배웠던 드모르간 법칙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드모르간 법칙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이세요? 하하, 요 녀석을 지금 구하고 싶으면 요거를 구하면 끝난다는 겁니다. 합집합만 있으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합집합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A 합집합은 A에서 B를 더하고 둘 다 중첩되어 있는 교집합을 한번 빼주면 된다. 됐죠? 자, 이게 몇 명입니까? 손전등을 안 가져온 학생이 12명이면 가져온 학생이 얼마란 얘기죠? 18이라는 게 보이세요? 여기가? 그 다음에 머리전등을 안 가져온 학생이 8명이니까 머리전등을 가져온 학생은 얼마예요? 그쵸? 22명이죠? 네, 보입니까? 그럼 여기 쓰고, 그러면 교집합이 얼마예요? 15죠. 그러면 토탈 합친 게 40에서 15를 빼니까 25명이 뭐예요? 전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전체? 손전등이나 혹은 머리전등 둘 중에 하나를 가져온 전체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는 둘 다 가져온 학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둘 다 안 가져온, 선생님 말 안 듣는 학생의 수가 얼마입니까? 얘는 이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합집합이 25니까 25의 여집합 뭐예요? 전체가 30이니까 그렇죠? 5명. 5명이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 혼나야 되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네, 어떻게 영상 잘 보셨습니까? 수학 시간에 배우는 내용들은 사실 중요한 것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 전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고민하고 생각해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교과서에 실어넣고 가르치는 것이죠. 알간 모르간, 드모르간 법칙도 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꼭 알아내야 하는 정보를 우회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툴이기에 가르치고 시험에도 출제되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